이 두 그림 중 어떤 그림이 예술가가 그린 작품일까요? 뻔한가요? 사실 두 그림 모두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수십억 대의 초상화를 보면 어떤 이들은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예술이 퇴보한 걸까요? 19세기까지의 서양 예술은 피사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면 그 옷깃 하나하나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양 예술을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니체는 그에 져서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해자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신이란 그 당시까지 서양사를 관통하던 기독교의 유일신으로부터 파생된 이론론적 절대가치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절대가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는 니체의 선언은 스페인 출신의 청년아가 파블로 피카소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그 당시까지 서양화의 절대가치였습니다. 피카소는 생각했습니다.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앞에 보이는 부분과 함께 그 옆에 보이는 모습을 담은 그림. 아비뇽의 처녀들과 마리 테레즈 발테르의 초상은 이러한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피카소는 큐비즘을 이끌었습니다. 니체의 선언 이후 새로운 절대가치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모더니즘이 태동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니체 이후 다시 한번 서양 예술을 뒤흔드는 계기가 됩니다. 원자폭탄의 엄청난 파괴력 앞에 인간이란 존재는 무기력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어딘가에 새로운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모더니즘의 개념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절대 가치는 없다.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세상에는 정해진 것 따위는 아예 없다라는 생각이 나타났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스스로가 모든 형식에서 벗어나는 걸 추구합니다. 동시에 예술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20년간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입니다. 가장 미국적인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자본주의의 상징 뉴욕 맨해튼에서 1923년 태어나 1997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초기 작품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추상표현주의 양식에 기반합니다. 1960년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러커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교수 앨런 케프로를 만나면서 팝아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61년 그의 작품 룩 미키는 무명의 예술가를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강렬한 색감과 더불어 실제 만화처럼 말풍선과 함께 대사를 적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아들이 미키마우스 만화책을 가리키며 아빠는 이것보다 못 그리죠? 라고 한 말에 대한 오기에서 그리게 됐다고 하네요. 선명한 검은 테두리, 원색에 가까운 강렬한 색채, 말풍선, 밴데이점 등은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 만화책같이 대량 생산되는 인쇄물에서 나타나는 밴데이점, 즉 망점도 예술의 한 부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망점을 직접 그리지 않고 구멍이 뚫린 판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에 대해 어떠한 개성의 흔적도 드러내지 않는 팝 아티스트의 중립적인 냉정함을 나타내며 이것은 그의 초기 화풍인 추상표현주의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밴데이점과 관련해서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 간의 일화가 있습니다. 두 화가의 그림은 만화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1961년 당대 유명한 미술상이었던 레오 카스텔리는 개인전에서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의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작품전에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을 본 앤디 워홀은 나는 왜 저 밴데이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며 만화를 통한 팝아트 작품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인기가 매우 많아서 전시회에 걸리기도 전에 다 팔렸었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왜 만화를 그렸을까요? 사실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만화를 회화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만화를 회화의 소재, 즉 오브제로 삼았을 뿐이죠. 당연히 재료나 표현 방식은 만화와 다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라는 매체가 아니라 만화 매체의 특성을 잘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리히텐슈타인은 넓은 붓자국을 만화 양식으로 변형시킨 회화 연작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몬드리안과 피카소의 그림에서 이 붓자국을 형태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붓자국 뒤의 캔버스는 밴드의 점으로 건조하게 채우는데, 흥미롭게도 이 점들이 붓자국과 배경을 분리했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저급하게 인식되고 있던 대중만화를 작품에 차용하여 이를 보다 생생하고 극적인 이미지로 되살렸습니다. 평범한 소재를 이용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고자 했던 것이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미덕이던 시대에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예술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말합니다. 오늘날 예술은 우리 주위에 있다고.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미국적인 미디어인 만화를 통해서 미국의 모습을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예술과 비예술에 대한 성찰을 통해 팝아트를 발전시켰습니다.